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 12월 12일 날 대법원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오전 11시 몇 분에 있다고 하는데, 과연 조국 대표는 이 선고 판결에 파기환송이 될 것이냐, 유죄냐 무죄냐, 유죄가 나올까 무죄가 나올까, 항소심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유죄로 나오게 되면 징역 2년 법정 구속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다수의 분들이, 또 언론도 마찬가지고 99.9% 이것은 법정 구속이다. 2년 동안. 앞으로 조국 대표의 정치 인생은 이제 거의 끝났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묘한 것이, 지금 징역 2년을 받아놓으신 분이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을 하지 않고 지금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과정에 금년 4월 10일 총선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윤석열 정부를 갖다가 이제 비판을 하면서 앞장을 서고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나서가지고 어떤 일부 국민들의 어떤 지지를 받아가지고 12석이라는 비례 12석을 갖다가 차지하게 되는 기염을 토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한번 따져봅시다. 조국 대표는 65년 4월 6일로 되어 있습니다. 65년 4월 6일 나무위키에. 시는 인시나 묘시로 봤습니다. 스님이 보는 시는. 이유는 지금 현재 65년 4월 6일은 을사경진경인, 이렇게 보면 사주가 강한 것도 같고 을경합화금, 강한 것도 같고 약한 것도 같고, 여기 이제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조국 대표의 운명이 결정되는, 12월 12일 운명이 결정됩니다. 지나온 이제 과거를 한번 이제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 조국 대표 사주는 강한 사주다, 신강사주다, 아니면 신약사주다. 신강사주가 되면 꼼짝 없는 거고, 신약사주가 되면 문제가 다릅니다.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분이 81년도 신유년입니다. 신유년. 대운은 무토대운이에요. 무토대운에 15, 16, 17, 18, 19, 이거 20살까지 가는 운이요. 무토대운에 신유년에 학력고사를 받겠죠. 학력고사를 봐가지고 어디를 갔어요? 서울대를 갔다는 얘기예요. 서울대 가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서울대를 갔다. 무토대운에 신유년, 토구문에 서울대를 갔다. 그러고 이제 서울대를 가서 졸업을 하고 86년도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82학번에 82년도에 1학년이겠죠. 86년도에 졸업을 하게 돼요. 졸업을 하고 지금 89년도에 석사과정, 90년도에 서울대법대 조교, 91년도에 박사과정 수료, 그 다음 92년도에 전임 강사, 95년도에 미국 버클리 로스쿨 석사, 99년도 울산대 조교수, 97년도에 박사학위 덕하고, 2004년도에 서울대 부교수가 돼. 2004년도에 서울대 부교수예요. 2004년도. 이게 이제 갑신년이죠. 갑신년이다. 금이다.
24년도면 2028년이니까 24년 전이에요. 60에 있으면 36세 때라고. 병화 대운의 갑신년이다. 이때 조교수가 됐다. 그럼 결국은 이 사주는 강하다가 아니라 약한 사주다. 그래서 스님이 볼 때는 시가 무인시나 기묘시가 되지 않을까. 만약에 무인시가 된다고 하면은 탐재, 괴인, 용인격. 나무가 너무 강하다. 그래, 이 토가 용신이다. 무토는 무인시가 되면은 자자살찌니까 용신으로 약하니까 할 수가 없어. 진토가 용신. 월지 진토가. 부모 복이 있는 분이. 자, 토가 용신이다. 화는 이신이고, 목은 기신이고, 수는 구신이고, 금은 약신이다. 화토 금운에 발복을 하는 사주다. 화토 금운에 발복을 하는 사주다. 이렇게 보자고요. 그러면 이분이 지금 서울대 졸업해갖고 공부를 계속 했어요. 뭐 석사, 조교, 시작과 전임 강사, 뭐 조교수, 부교수, 그 다음 이게 이제 부교수예요.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서울대 이제 법대 교수가 되죠. 서울대 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9년도에 이거 기춘년이에요. 이것도 토예요. 그럼 2024년 15년 전이에요. 60에서 15년 45세 때예요. 45세 때 을목대운이에요. 을목대운의 기춘년에 서울대 법대 로스쿨 교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쭉 흘러갔어요. 2017년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갖고 민정수석으로 가죠. 민정수석으로 발탁이 된다. 이거야 뭐 이제 뭐 지명직이니까 2017년도가 정인년이에요. 이 운도 1년 후는 짱짱이에요. 그 전에가 2016년도가 병신년이고 뭐 여기서부터 운이. 그 다음에 을미년인데 을미년 하반기부터 운이 떴겠죠. 쭉쭉 떠왔어. 근데 여기서 발탁이 됐어. 민정수석으로. 발탁이 되었고 2년 정도 가지고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인가 아마 갈 거예요. 7월까지. 7월 26일로 그렇게 해서 사퇴를 합니다. 사퇴를 하고 나서 다시 서울대 법대 로스쿨 교수로 백크로스를 했으면 너무나 좋으련만. 그때 당시에 스님이 5년 전에 조국 대표 사주를 분석을 하면서 그때는 축시로 봤어요. 그때 뭐 축시라고 얘기를 해서 시가 없기 때문에 적축시로 봐갖고 이 사주는 신화용 제격으로 봤는데 지금 가만히 이번에 이제 계속 조국 대표 과연 12월 12일 날 대법 판결에서 항소심 그 법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유 없다 해갖고 땅땅땅 하면 이제 유죄가 나오면 법정 구속이 되게 됐거든요. 징역 2년이니까. 징역 2년입니다. 징역 2년. 그런데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 2019년도 7월 26일 날 사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이 되죠.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입니다. 그런데 발탁이 되는 7월 달인가 법무부 장관이 됐는데 2019년도 10월 달에 2019년도 10월 달에 이제 고발을 당하게 돼요. 공직자 윤리법 위반으로 해갖고 고발을 당하게 돼. 그래갖고 2019년도 12월 말일 날 이제 기소가 됩니다. 뇌물수수, 뇌물수수 또 공직자 윤리법 위반, 뇌물수수, 뭐 공직자 윤리법 위반, 허위 공문서 작성, 부정청탁 뭐 위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기소가 되죠. 2019년도 12월 31일 날 기소가 됩니다.
자, 이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지금. 갑진년까지 왔습니다. 오다가, 여기서 기도에서도 오다가 2023년도 작년에 2월달에 2023년도 2월달에 1심 판결이 나오죠. 1심 판결 징역 2년. 이게 이제 제목은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또 하나는 장학금 받았다는 거. 청탁금지법 위반 600만 원. 그 다음에 유재수 감찰 무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이렇게 해서 이제 징역 2년을 갖다가 1심에서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2024년도 금년에 2024년도 2월달에 항소심에서 확정이 됩니다. 2024년도 2월달에 항소심에서 형사 13부인가요? 하여튼 항소심에서 요건 1심, 요거 항소심 2월달에 항소심에서 그대로 징역 2년이 확정이 돼요. 자, 그러니까 이런 지금 스토리인데 이분이 지금 갑자기 혜성과 같이 나타나가지고 조국 혁신단을 만들어가지고 이 4월 10일 총선에 12석인가 같죠? 나 완전히 기억을 토했습니다. 이유가 뭘까? 2년 징역 항소심까지 확정된 분이 법정 구속을 안 시키고 또 그 안 시킨 그 과정을 갖다가 활용을 해가지고 혁신당, 조국 혁신당을 만들어갖고 갑자기 12석이라는 비례 12석이라는 걸 갖다가 국회의원을 만들어냈다. 참으로 묘하다. 과연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혹시라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국민들이 알고 싶다. 일단은 지금 대법 판결만 기다리고 있어요. 징역 2년, 이제 조국이 깜빵에 간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국민들의 대다수가, 언론도 마찬가지고. 이건 하여튼 대법에 재판만 열렸다 그러면 무조건 이건 묻지 마라. 응? 갑자생이요.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서 4월 10일 날 지금 2024년도 2월 달에 항소심 징역 2년 선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양반 생일이 4월 6일이에요. 65년 4월 6일. 그럼 총선은 4월 10일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 때 간모음에 2019년도 기소가 돼서 12월 말일날 기소될 때 19년도가 기해년입니다. 뭐요? 해중임수 해중간모 2019년도 하반기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55세가 또 간목이에요. 완전히 관제가 딱 붙은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빼도 박도 못 없으면 그런 이제 관제가 붙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계속 판결해갖고 최소한 금년에 2024년도 10월 4일날 72일간 진중 을목 개수 납부는 72일간 이제 음력으로 9월 12일까지 양력으로 10월 8일 10월 4일까지 판결이 만약에 대법 판결이 나왔다 하면 이건 100%예요. 징역 100% 2년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를 지금 지나갔다는 얘기. 그럼 뭘로 바뀌었냐? 갑진년에 이제 진토로 바뀌었어요. 대운은 뭡니까? 대운이 55세 금년에 생일을 지나고 총선을 했고 12석을 얻었고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4월 6일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진중, 을목, 대수, 안좋은 이 72일간의
판결이 나지 않고 여기를 넘어서 지금 진중 무토로 왔냐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 지금 상당히 의문점을 스님이 제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대운은 술대운이에요. 술대운이 되면 진수충이 되겠죠. 그러면 술중 신금이 진중 운목, 금국목, 그 다음에 진중 대수로 갔다 토국수. 아이고 좋은 운이란 얘기예요. 대운이 잘 떴다. 일년도 연운도 지금 합전년에 72일 지났으니까 무토가 떴어요. 12월 12일이 병자월이에요. 병화 잘 떴습니다. 네. 그 일진이 또 뭐냐? 일진이 병술이에요. 아니 화토금의 종이 전부 다 화토금이에요. 개운, 연운, 달운, 일진까지 전부 화토금이다. 이것을 조국 대표가 알았더라면 차라리 조금 반성하고 자중하고 조민이 딸도 그렇게 못하게 하고 국민들이 생각할 때 참 짠하다 안됐다 그 화려한 시절이 있었다. 대학 교수로서 공부도 너무 많이 했고 아까운 인재마저 그러면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굳고 사과를 하고 죄송한 마음을 갖고 은연자중하고 그러고 자녀들 관리도 잘하고 비록 정경심 부인된 정경심 4년 받아고 거기는 법정형이 다 끝났으니까 그럼 조국 대표까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징역을 살린다면 또 국민들이 또 생각할 때 참 측은하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측은지심, 인정지심, 측은지심 그게 사랑으로 변하고 정으로 변하죠. 그런 국민성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보기에 참 측은하다 안됐다. 조국이 좀 살려주면 안 될까? 이러한 민심의 동요가 있을 법한데 그냥 12석 얻으니까 그냥 윤석열 정부에 그냥 뭐 윤석열 탄핵이네 무엇은 그냥 이 정부를 어떻게 이렇게 앞장을 서버리고 아직까지 기자회견을 거쳐서 국민들한테 정말로 진솔한 마음으로 사죄하는 맛도 없고 조민이 또 그 딸이란 애기는 또 꺼들고 돌아다니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말로 스님이 판사라 그래도 봐주고 싶어도 상당히 그 어떤 봐주는데 한계가 있지 않냐. 이렇게 작전을 잘 못 썼잖냐. 만약의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조국 대표는 끄집고 5년 동안 끄집습니다. 지금 12월 12일이면요. 여기 지금 12월 31일 날 기소가 됐으니까 5년 만에 지금 판결이 나온 거예요. 1심으로부터는 뭐 1년 몇 개월이고 2심은 뭐 10달이지만 이렇게 누가 그래 지연된 법이 아니라고 누가 그런 말씀 합디다마는 이렇게 오랜 동안 끄집어도 결국은 여기에다 포인트를 맞추기 위해서 풀려나기 위해서 맞췄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운이 정확하게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파기환송도 가능하다. 또 지금 징역 2년이니까 또 혹시 압니까? 또 1년으로 깎아줄런지. 스님은 법리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스님 생각할 때는 운이 좋기 때문에 정말 최종의 경우에는 파기환송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스님이 조국 대표에 대해서 무슨 아볼 일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운을 볼 때 수목운은 굉장히 나빠. 그러면 2019년부터 갑목이 들어와갖고 해자축 인묘진으로 오면서 금년 생일 전까지 죽어라 잡사라 그렇게 하는데 또 할 일은 다 하더라고요. 책 써라고 책도 팔고 별걸 다 해. 거기까지 또 좋다게 생계를 위해서. 그런데 그 딸내미가 그냥 아나무인을 그냥 어디 아무나 해주고 댕기고 그런 거 보면 이거 정말 국민들이 분노가 일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조민이 때문에 그 탈락한 그 학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학생의 마음은 어찌할까? 인생은 어떤 면에서 배려버렸다고도 과언이 아니지. 이런 미안한 감이 있으면 자중하고 자중자애하고 근신하고 항상
국민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살아도 부족함이 없을 텐데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징역 2년 받아놓고 응? 그런데 이 운을 보면 4월 10일 날 도대체 왜 조국이 지금 이 지적 2년을 받아놓고 지금 대법 판결만 나오면 지금 바로 구속이 될 텐데 왜 이렇게 응? 총선에도 12석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응? 비례 자석수를 가질 수가 있었을까? 그렇더라고요. 생일 지나니까 운이 바뀌었어. 뭐냐 감독에서 수토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대운도 연운도 달운도 일진까지도 굉장히 조국 대표의 어떤 그렇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운이더라는 얘기입니다. 만에 하나 항소심대로 확정이 되어버렸다. 제가 징역 2년 법정 구속이 되었다. 천추의 한이 될 거예요. 이 지금 조국 대표로 딱 보면 사실은 민정수석 끝났잖아요. 그러면 대학교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작년이나 금년 바로 1월 달에나 4월 10일이 총선이 있으니까 깃발을 가지고 조국 혁신당을 만들었다면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감이에요. 봐요. 보세요. 자, 지금 술대운 들어왔습니다. 대운에도 잘 들어왔습니다. 술대운. 그럼 내년이 지금 을사년이에요. 그 다음 병원년이. 정민년 아니에요? 전부 화토예요, 화토. 응? 그리고 대운이 지금 지지로 떴다고요. 아마 1번이에요, 1번. 대통령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데 만에 하나 자기 관리를 못해서 또 가족 관리를 못해가지고 이번에 대법 판결이 징역 2년으로 항소심께 확정이 돼버리면 천추의 한이 남을 거다. 대통령 놓쳐버린 거예요. 이런 정도 운이면 충분히 대통령 될 수 있어요. 스님 볼 때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너무 자기 과신을 했지 않냐. 너무 조국 대표가 한 가지 미스가 있는 게 자기 과신이 너무 심해. 이건 미스라고 봐요. 자기 인생에, 정치 인생에. 여기서 만약에 2년 나와버리면 조국 대표 끝나요. 끝납니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스님이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또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유가 항소심 2년, 징역 2년을 갖다가 판결을 받아놓은 사람이 당대표가 되어서 총선에 12석을 얻었다는 것이 과연 이해가 가냐? 꼼꼼히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4월 6일 생일을 지나고 나니까 술토로 바뀌었더라고요. 운이 술토 대운이. 근데 여기서 조금만 국민들한테 사죄하고 점수를 땄더라면 이것도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모르겠습니다. 뚜껑은 열어봐야 하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 심상치 않다. 5년이라는 세월을 끄집어왔고 그 5년에는 그러니까 금년에 10월 4일 안으로 판결이 나왔으면 100% 징역 2년 맞아. 끝났는데 이제 넘다 보니까 운이 바뀌더라는 얘기죠. 대운은 바뀌었고 이미 연운까지 또 바뀌고 달운도 바뀌고 일진까지 연월 일시가 전부 좋은 운. 조국 대표한테 유리한 쪽으로 형성이 돼 있더라. 그래서 혹시 12월 12일 날 판결에 대법 판결에 죄가 가벼워진다거나 감형이 된다거나 예를 들어서 크게는 파기환송이 될 수도 있냐? 여기까지 스님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혹시 그런 일은 없을까? 만약에 그런 일이 없고 징역 2년에 처한다 딱 떨어지면 천추의 한이 된다. 예, 자기 관리를 못한 거. 우선 앞에 있는 거 좀 멀리 보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서포트를 했다면 사주 분석을 했고 서포트를 했다면은 스님한테 만약에 저거 했으면 좀 자중하라 그러겠죠. 좀 참아라. 할 말이 있어도 좀 스피커 좀 줄이고 좀 참아라. 왜?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물론 끝나겠지만 징역 2년 받아보면 끝나겠지만 거기까지는 좀 참아라. 이렇게 조언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국민들이 분노한 것은 반성이 없다. 죄 짓고 반성 없는 사람들, 철면피 같은 사람들, 국고 낭비하고 국민의 혈세 낭비하고 이런 정치를 해서는 안 되고 이런 정치인이 나와서도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국 대표의 12월 12일 대법원 판결이 심상치 않다. 운으로 볼 때는 파기환송도 될 만, 또 감형도 될 만, 그런 운으로 보이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되고 항소심대로 확정 판결이 만약에 나와버렸다, 징역 2년 나와버렸다, 자기 관리를 못해서 생기는 게 자기가 이런 걸 자승자박이라니까 자기가 자기 발등 찍는 거예요. 자기 관리를 모든 것의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